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장외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개각을 한다고 국정농단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마늘을 친환경 마늘로 속여서 학교 급식에 공급해 6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산물 유통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광주FC가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정조국은 득점왕 등극이 유력해졌습니다.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민 분노는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사과 때도 그랬고 이번 개각도 그렇습니다. 잇따르는 시국선언이 이제는 장외투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퇴근길 시민들에게 하야를 촉구하는 서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허탈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당 광주시당은 광주 충장로에서 1인 시위와 함께 거리 선전을 시작했고 전남대 총학생회는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비는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비상시국회의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과 장외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현수막 달기, 경적 울리기, 서명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주권자들의 무서운 힘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민중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저들에게 민중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대단한가를 보여줍시다.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주말엔 시국 촛불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져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광주 전남을 찾아 최순실 정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각으로 국정농단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을 비판했습니다. 특강을 위해 목포대학교를 찾은 김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정부에 이런 사람 데려놨다고 해서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겠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를 각각 비서실장과 총리로 내정한 데 야권이 격한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정하면 너희들이 전 정권을 부정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치인들이 하면 안 돼. 그건 정치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 지형이 야권 중심으로 흐르는 건 상대성 때문이라며 현재의 민심과 정세가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전남대학교 특강에 나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최순실 사태를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10월 25일 날 90초짜리 사과를 하는 그런 식으로 거짓 사과를 해가지고 국민들 분노를 한 번 더 산다면 저는 거의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히 배제됐던 호남 출신 인사를 이번 개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최순실 사태를 물타기하는데 호남을 이용했다는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가 물러가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평년 기온 되찾으면서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5.4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곡성과 보성, 화순 등 전남 13개 시군에서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야가 많이 답답한데요.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낮이 되면서 안개는 걷히겠지만 오후에는 미세먼지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3.3도, 담양이 1.8도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17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은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7도, 보성이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비상시국회의를 발족하고 정권 퇴진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영정 민주주의 광주행동 집행위원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이미 그전부터 비선실세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회자됐죠.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와대 수석실에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개입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심지어 KB 하나은행 지점장까지에도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네. 국가의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 중에 하나였죠.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는 조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은 참 허탈함을 넘어서서 어떤 충격과 경악,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봐지고요. 단적인 오직 있으면 광화문에 단두대까지 등장하는 상황까지 보여지게 된지 광화문의 풍경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중에 가칭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가 발족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지금 전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는 길이겠는데요.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제시민사회 정당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사안의 중대한 만큼 정당이나 종교계나 5월 단체, 학계까지 총망라돼서 아마 기구를 꾸릴 것 같습니다. 네, 발족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당장 이제 내일 오후 6시인데요. 금남로에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박근혜 퇴진 촛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낮 12시에는 작년에 경찰의 물대포위에서 돌아가셨던 백남기 농민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로에서 노제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저희는 실수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중총궐기를 함께 준비해서 정권의 하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이 내각 또 청와대 인사 발빠르게 하면서 스스로 퇴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퇴진을 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농단 당한 상황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줬는데 그 위임받은 권한을 최순실이라고 하는 특정인과 사유화한 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권한을 상실했다고 봐집니다. 해서 퇴진은 당연한 거고요. 네. 차제에 조기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공백이다,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권의 이야기고요.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치러낼 수 있다고 보고요. 새로운 정부 꾸릴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서 호남 출신 인사를 새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호남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기습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참 나쁜 대통령이고 저는 그 개각에 응한 사람들 또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한강욱 씨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당시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인 자격으로 했던 인물이 다시 호남 출신이라 하는 걸로 국면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네. 곧 끝나가는 정권의 어떤 연명을 위해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격인데요. 정말 권력력에 눈이 먼 나쁘끄러운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제발이지 호남을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욕보이는 걸 넘어서 비하하고 있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소위 부역자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말했듯이 이미 일주일 전에 내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고국 중립 내각 구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오직 그 정권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자기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해서 당면한 전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역시나 정권이 물러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제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부와 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 농법으로 재배된 마늘이 친환경 마늘로 둔갑된 채 학교 급식에 사용됐습니다. 20억 원어치가 공급됐는데요. 유통 과정에서 이를 막을 장치는 없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농산물 유통업체입니다.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일반 마늘을 유통하는 업체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업체에서 20억 원어치의 마늘이 친환경 인증서 스티커를 붙인 채 광주와 전남, 서울 지역 급식재료 납품업체 9곳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인증 제품을 조금만 구입해도 인증서 스티커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6억 원에 이르는 차액을 챙긴 겁니다. 농가에서는 상가하고 판매 한가하고 이제 50대가 60대가 압박해가지고 그건 이제 6억으로 한 거야. 이 마늘들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학교 급식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증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증서로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업체에서 마늘을 사들여 학교로 넣어주는 급식 납품업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친환경으로 둔갑된 마늘이 급식 납품업체와 학교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를 검증할 만한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인증서 주죠. 검사 성적서 주죠. 또 그 농가에서 우리가 전화해보니까 물건 팔았다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8월 광주 정교조가 학교 급식 재료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브로커 2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가구 도매업체 브로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의 가구 구매 계약과 관련해 여러 업체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인쇄 광고업체 브로커 B씨는 같은 수법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보통 납품 대금의 15에서 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관련 업체 6곳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조직 책임자에게 제공하거나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광주지검은 남영정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 근로자 12명이 집단 수은 중독된 사태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와 남영정구 부장과 차장 등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철거공사 당시 남아있는 수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과 함께 관련 분야 채용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역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 입사 1, 2년 차 사원들이 예비 후배들에게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한전에 입사하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지도를 해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어떤 식으로 저희 회사에서 잘 어필될 수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저희 회사의 발전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취업 준비생들은 멀게만 느껴지던 공기업이 도전해볼 만한 일터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입사하신 지 1년 미만이신 분들이 계셔서 채용에 관해서 되게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런 생생한 정보들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출신 학생들이 공기업 취업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게 자신감. 채용 담당자들은 한전 등 공기업 신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출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지역 대학의 몇몇 대학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입사 인원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야 기술 박람회인 빅스포와 함께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열리면서 빛가람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도 인재 채용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넓게 해주시면
많은 인재를 구할 수도 있고 저희가 꼭 이렇게 맞춤형으로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아무래도. 빛가람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채용의 기회도 확대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FC가 정조국의 극적인 동점골로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시즌 광주로 이적해서 맹활약한 정조국은 시즌 득점왕 등극이 유력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배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광주FC 정조국이 그림 같은 헤딩슛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이 골로 광주FC는 11승 13무 13패, 승점 46점을 기록하며 11위 인천과의 승점 차를 4점으로 벌렸습니다.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은 겁니다. 올 시즌에도 굉장히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렸고 또 그에 대한 맞는 보상을 얻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즌 이적해서 시즌 내내 광주를 이끈 정조국은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며 1등 공신이 됐고 19골로 올 시즌 득점왕 등극도 유력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저한테 또 다시 이런 날이 올까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감사한 하루가 아닌가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광주FC는 이번 시즌 한때 급여까지 체불되는 열악한 운영난에도 선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똘똘 뭉쳐서 강팀들을 위협하는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메인 스폰서 유치 같은 경영 전략 마련 등은 내년 시즌 한 단계 더 도약을 바라는 광주FC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해양관광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해안의 배경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발리를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롬복섬 사이에 위치한 발리. 제주도 면적 3배에 이르는 이 섬은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리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호텔이라도 3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름다운 자연을 능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건물 높이를 법으로 규정까지 해놨습니다. 발리 곳곳에 위치한 해안도 곳곳의 특성에 맞게 개발했습니다. 고운 백사장과 높지 않은 파도로 유명한 누사두아 비치는 관광객들의 해수욕과 휴양시설로, 꾸따 해변은 높은 파도를 이용한 서핑 시설로 인기가 높습니다. 진바람 비치는 백사장의 시푸드 가게가 질비합니다. 인근 어시장에서 잡은 생선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입니다. Jadi kondisi objek wisata yang ada di Bali itu berbeda satu sama lain. Yaitu memang kita sudah menentukan ya pembangunan atau pengembangan kegiatan wisata. Misalnya kalau di 발리는 천혜의 해양 경관을 활용한 해양 스포츠 개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파라세일링과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등 해양 스포츠 종류만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발리 이곳 해변에서 이 같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센터만 40여 개가 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관광객들이 해양 스포츠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비치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가능합니다. Water sport dan juga kita dekat dengan sarana yang ada di Nusa Dua. Nah, jadi di sana kita ada hotel yang bagus dan juga ada pemandangan yang bagus di Nusa Dua. Dan juga ada shopping mall-nya juga di sini. 해안뿐만 아니라 숲속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를 조성했는가 하면 크루즈를 타고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It's overseas, obviously, because we're from Australia. It's cheaper. There's everything to do. It's hot. The weather.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며 관광객만 한 해 400만 명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 단순한 휴양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최적의 해양 경관을 활용한 해양 레저 스포츠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어등산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관광개발이 광주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지분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경림 광주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 리조트의 100% 지급을 갖고 있는 광주관광개발이 지난해 7월 다른 민간업체 두 곳에 지분 24.6%를 70억 원가량에 팔았다며 이는 승인을 받도록 한 실시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의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이 교사 수당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일반고 51곳의 교육력 제고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각종 교사 수당으로 64%인 42억 원이 쓰였습니다. 취지대로 기초학력 향상에는 7%인 4억 7천만 원, 진로 진학 예산으론 2.6%인 1억 7천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바로 신고가 되고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죠. 바로 안심벨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 가운데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요. 전체의 2%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내 공중 화장실은 5,400여 곳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 단 105개소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4년간 공중 화장실에서 4,700여 건이 넘는 강력 범죄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 15%가 성범죄라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대다수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께서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와 안심벨 설치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추진되다 보니까요.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제86주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일제와 불의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문 전 대표는 광주와 나주 학생 독립운동의 애국심으로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